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내일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월 7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물류가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그 시작점에 바로 7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고속도로 건설 반대해놓고 지금 소달구지 타고 다닙니까? 고속버스 안 탑니까? 고속도로는 이용도 안 합니까? 미안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요사이 이 황당무계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사건이란 건 뭐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은 신뢰를 받는 검사장 두 사람이 짜고 여당에 불리한 취재를 하도록 모의를 했다. 그 내용을 지모라는 사람이 MBC에 제보를 했다. MBC가 이걸 검언유착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를 상대로 또 자신의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MBC와 지모라는 이 폭로자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 수사는 하지 않고 편파적 수사를 한다. 이러니까 지켜보던 윤석열 총장이 이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서 감독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수사 지휘권을 해방 이후 두 번째로 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식으로 점점 사태가 확대되고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널A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권력과 사기꾼과 MBC가 합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 기자의 말이 맞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진실을 지키는 편에 서 있고 지금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 주문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데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는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전국 검사장,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 등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은 위법한 거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요청하자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 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가지고 윤 총장에게 전달했고 윤 총장이 빠르면 오늘 법무장관의 위법한 지위는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재검토 안에 무엇이 들어갈 거냐? 첫째는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감독하겠다 하는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제고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이건 편파다 해가지고 말썽이 많으니까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제3의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한다. 요 세 가지 안을 지금 요청할 거다. 건의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어떻게 나올 거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겠죠.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 지금 최초의 지휘 그대로 하라. 라고 해서 윤 총장이 불복하면은 윤 총장을 감찰한다. 또는 윤 총장의 건의가 합리적이니까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감찰,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워낙 이 사안이 허무맹랑하고 MBC가 끼인 사건은 원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동 전문방송 MBC가 권력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이 넘어가서 수사를 한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는 타겟인 한동훈 검사장을 무슨 법으로 걸 수 있을지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는 또 거기서 또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취재기자의 다소 과욕에 넘치는 취재 노력을 그것 또한 무슨 법으로 걸 수 있을지 강요미수라고 하는데 강요미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합작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의용 언론과 믿을 수 없는 제보자와 그리고 정치 검찰이 지금 합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게 간단하게 조작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요새 이분이 바른 말 많이 하는 분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진술들을 쏟아내는 제보자 X, 지모란 사람입니다. 검증도 없이 그를 불러 대담을 하고 있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기꾼들의 거짓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전혁수 서울경제TV 기자의 글을 올렸는데 이 전혁수 기자가 이 사건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검찰 수사 방향, MBC의 보도 방향이 엉터리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나섰습니다. 기자가 나서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취재의 펜대를 딱 맞추면은 이거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언론계가 지금 좌우로 갈리고 친정권 그리고 반정권 이렇게 갈려 있으니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지 말고 오로지 진실이 뭐냐, 언론의 자유 원칙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아마 정권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혁수 기자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철 VIK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전 기자는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제보자 X 거짓말이란 글에서 7월 2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검언유착 논란이 다뤄졌다.
대담자로 장인수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출연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제보자 X의 진실성 여부다. 제보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사기 횡령 전과 5범, 작년 출소 이후에 또 주식 횡령 사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영 TV에 앞세워가지고 허무맹랑한 폭로를 하도록 공중파,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제공합니까? 이 지시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철 전 VIK 대표의 오랜 친구라며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A 기자를 만났다고 했지만은 이 전 기자는 그 사람이 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기자는 검찰이 VIK 사건을 하면서 계좌를 튼 것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년 8월부터 4년 뒤까지인데 검찰은 2015년 9월에 VIK를 압수수색했고 10월 30일에 이철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보했다는 사람입니다. 지모라는 사람. 남부지검에 출정을 나갔던 시점은 그 이후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때 교도소에 있었던 지씨가 사건 내용을 그리고 이철이라는 사람과 친하지도 않는데 그 깊숙한 내용을 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지라는 사람은 MBC 라디오에서 이철과는 자본시장에서 서로 이름을 알고 지냈고요. 공범이나 관계자들도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철 대표도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전 기자는 이철은 자본시장의 선수가 아니다. 보험업계 출신으로 정치 진출의 뜻을 품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VIK 조직도 90% 이상 보험 모집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 지씨가 이철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이러면서 이 제보자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이번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지란 사람이 제2의 김대엽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되말리는 거 아닙니까? 되말리는 거. 김대엽 사건 때는 이회창 씨가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당하니까 충분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도 아니에요. 그러고 뭐 채널A 기자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입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빨리 털고 나오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총장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사 지휘권 발동을 포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사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수사팀은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면 누가 믿습니까? 기자가 관계됐는데 그럼 기자가 엉터리 수사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이게 잘못하면 언론과 문재인 정권의 대결 구도로 갑니다. 뭐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어쨌든 추미애 씨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추미애 씨가 밀어붙이면은 그때는 언론과 권력의 싸움으로 가서 결국은 정권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언론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게 좀처럼 잘 뭉개기가 힘듭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